안녕하세요. 건강한 사회를 위한 국민연대 대표 한효관입니다. 오늘 오후에 선거법 제도가 통과됐습니다. 연동형 선거법 제도, 우리 선거 연령도 18세로 낮춰줬고, 거리에서 이 연동형 선거법 반대하는 입장에서 좀 마음이 많이 아팠던 그런데 뭐 정당이 이제 뭐 알아서 좀 하겠죠. 그다음에 뭐 위헌 소송도 할 거고 정당 계산도 할 텐데. 제가 이걸 보면서 또 한 가지 열받았던 게 뭐냐면, 제가 수학을 전공하고 또 수학을 가르치는데 이 계산법을 모르겠어요. 하고 와, 진짜 이게 뭘 국민들도 모르는, 우리 심상정 의원도 그랬죠. 모른다고. 근데 제가 오늘 딱 드디어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 선거법 계산을 어떻게 할 건지 그걸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쉽게. 그래서 오늘의 목표는 이 연동형 선거법제 표 계산을 어떻게 할 건가, 요거를 수학 선생님 입장에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기존 선거법은 어떻게 우리가 어렵지 않습니다. 지역구 253석, 그 다음에 비례 47석이죠. 제가 A정당부터 E정당까지 가정하고 국회의원들 뽑을 때 지역에서 120, 100, 3, 0, 34 이렇게 분포를 했고, 정당 투표 한 번 더 하죠. 그거는 40, 40, 10, 10 이렇게 제가 한번 가설해봤습니다. 좀 극단적인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했으니까 좀 이해 바랍니다. 기존에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120석에다가 47석에 40% 곱했죠. 그래서 18.8이 나와서 반올림합니다. 그래서 129가 됩니다. 139가 되죠. 그렇죠? B정당 100석에 역시 18점에서 119석이 되고, 세석에서 4%인 8석. 이거는 반올림에서 5를 해줬어요. 자, 그다음에 10%인데 4.7인데 얘는 반올림에서 뭐였습니까? 아니, 버렸죠. 근데 사실 이거 같기 때문에 이렇게 300석을 맞추려고 이렇게 바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거는 좀 계산법이 같을 때 지역구를 어느 팀이 우선인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300석을 맞췄습니다. 어렵진 않죠? 예, 이건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 연동형 선거법이 좀 복잡해요. 연동형 선거 똑같습니다. 지역구 표수 똑같고 비례대표 똑같습니다. 근데 연동형 선거 목표가 뭐냐면, 이렇게 지역구는 없는데 요 10% 얻은, 요 비례를 얻은 사석이 되지 않는 그런 것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한번 또 명분이 있죠. 근데 그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보십시다. 만약에 10%를 내가 얻었다 그러면 보장을 얼마나 해줄 거냐? 300석 기준으로 얼마를 보장하냐면 10%니까 30석을 보장해 준다는 거예요. 이게 100% 연동률이에요. 그런데 차이가 얼마나 나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차이가 30석 나죠. 30석 나니까 이 30석을 다 보장해 주는 것이 100% 연동률인데, 우리 지금 50%라고 했기 때문에 몇입니까? 15석만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좀 다시 돌아가서 이 A정당부터 한번 볼까요? 120석 얻었는데 40% 얻었어요. 그럼 보장은 어떻게 됩니까? 120석을 해줘야 되죠. 근데 보장된 거하고 지역구 차이가 어떻습니까? 없죠. 그럼 얘는 가져갈 게 없어요, 연동률. 오, 그래요. 가져갈 게 없고, 아까 비례가 47석이었는데 30석, 17석, 여기 30석을 연동률을 하고 17석은 아까처럼 계산하는 거예요. 아까처럼 계산한다는 건 뭐냐면 17 곱하기 그냥 0.4에서 6.8, 이건 얻어가요. 그러니까 얘는 보장한 의석을 찼으면 가져갈 게 없고, 대신 이것만 너가 가져가라 그래서 120에 6.8 올려서 7에 127석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 B정당 볼게요. B정당 보면 100석을 얻었는데 40%, 그럼 얘는 보장이 똑같겠죠? 120 똑같겠죠? 그런데 차이가 있죠. 10석과 120과 100석의 차이가 20석이 나는데, 그거를 다 보장해 주는 것이 100% 연동률, 50% 그거의 반만 10석만 보장해 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해봤더니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B정당 다 이렇게 해서 C정당 다 해봤어요. 그랬더니 38석이 나와요. 50석이, 30석이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지금 바뀐 법에서는 캡을 씌웠다, 모자를 씌웠다는 거예요. 넘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거 계산을 어떻게 할 거냐? 내가 여기서 머리가 되게 복잡했어요. 근데 큰 건 아니더라고요. 10석 더하기 14석 더하기, 그러니까 연동률 한 거 다 더합니다. 다 더해서 자기 몫을 해줘서 30석이 기준이니까 30을 곱하면 이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요 C정당은 여기다 14를 가져가겠고, 우리 D정당에는 여기 15를 가져가면 이런 석이 나옵니다. 이해되시겠죠? 예, 이해되실 겁니다. 그래서 B정당은 어떻게 가져가느냐? 자기 지역구 100석, 그 다음에 연동률에 7.7 캡 씌운 거, 그 다음에 아까 17석은 원래대로 17 곱하기 0.4에서 6.8 해서 8 반올림에서 7, 15, 115 이렇게 되는 거죠. C당 같은 경우에는 3석을 얻었죠?
세석을 얻어가지고 30석을 보장해줘야 되니까 27석이 어떻게 됩니까? 차이가 있겠죠. 이거 100%, 이걸 다 보장하는 게 100%, 이걸 반, 13.5인데 반 올리면서 14석. 그런데 넘어가니까 이 계산법에 의해서 10석을 가져가고 17 곱하기는 원래대로 여기는 17 곱하기 10%에서 1.7입니다. 그래서 3, 그 다음에 13, 그 다음에 요거를 10 반올림 해도 돼요. 반올림해서 15석 해도 되는데 요거를 15를 해봐. 여기는 한 석 한 석을 더 줘버리면 이게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우선권이 소수점이 높은 게 우선권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우선권에서 제가 한 석 뺐으니까 14, 15 해도 됩니다. 자, C당, D당 볼게요. 이 당은 어떻습니까? 지역구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런데 10% 얻었기 때문에 보장을 30석 해줘야 돼요. 자, 차이가 30석 나니까 보장해주는 것이 100%, 반이니까 15%. 넘어가니까 여기다 15를 곱해서 11.5가 나왔습니다. 반올림에서 12가 되겠고, 여기 한 석만 내서 13석이 됩니다. 소수점 계산은 13, 14가 될 겁니다. 보세요. 자, 기존 정당들은 어떻습니까? 손해를 보죠. 그렇죠? 손해를 보는데 이 소수 정당이 어떻습니까? 거의 2배, 거의 3배가 되니까 당연히 4 플러스 1. 소수 정당들은 이런 것들을 좀 원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렇게만 하면은 뭐 문제가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말이 많냐면은 이 비정당이 열받은 거예요. 우리가 손해볼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 되면 이 비정당이 어떻게 되면 우리는 지역구를 100석으로 하는데 비례정당만 지역구는 하나도 안 내고 비례표만 우리가 해갖고 40% 얻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분리된 거예요. 자, 그럼 B정당은 그대로 아무것도 없으니까 100석을 가져가겠죠. 근데 이 비례가 어떻습니까? 40%면 연동형 이게 뭡니까? 보장 120석을 해줘야 된다. 차이가 얼마나냐? 120석이 차이 난다. 50%이기 때문에 반이니까 60석을 해줘야 되는데 다른 데랑 합쳐다 보니까 여기는 88석이라는 놀라운 30석보다 엄청나게 많죠. 그럼 이걸 어떻게 30석 캡에 맞출 거냐? 다시 한번 계산해 줄까요? 계산 어떻게 한다고요? 계산. 자, 60 더하기 14 더하기 15에 자기 거 60 가져가서 어떻게 됩니까? 곱하기 30을 하면 20.2가 나서 20석을 가져가게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아까처럼 똑같습니다. 17 곱하기 40% 해서 6.8에서 7석을 가져가면 27석을 가져갑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아까대로 한다면 아까 115석이었나요? 이랬죠? 그냥 127석을 해서 엄청난 차이가 났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동등하게 돼요. 계산을 달리 해보니까 어떨 때는 살짝 바꾸니 이게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어떤 말이 나옵니까? 이 A당도 우리도 비례당을 만들겠다 막 이런 말을 하니까 야 그러려면 못하라니 하지 마라 막 이러는데 이 CD 정당 소수 정당 보면 아까 13표 14표 거의 2배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의 비슷하죠. 또 내가 계산을 아까 또 달리 해보면 오히려 의석이 또 줄어드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법을 왜 도대체 만들었느냐 이런 거죠. 자, 총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뭐 이게 이제 원래 만든 사람들의 시나리오죠. 소수 정당을 갖다가 내가 여기서 2배, 3배 해주자. 그렇게 하는데 여기서 비례 정당을 만들어 버림으로써 그 차이가 거의 나지 않는다. 그래서 무의미해졌다 이런 거죠. 자, 이걸 보면서 이제 정리를 좀 하면 처음부터 이런 생각, 이거 도대체 왜 만들지? 만든 이유가 뭘까요? 국민을 위해서 만드는, 지금 국민을 위한 논의가 있습니까? 아까 그거였죠. 소수의 목소리,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걸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과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없죠. 그렇죠? 그리고 오히려 저는 그렇습니다. 이거는 정말 표를 못 얻는 그런 분들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정말 분노했고요. 한편으로는 이 소수정당 중에서 이 차별금지법을 제1 공약으로 내온 또 당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정당들 사실 비례를 안 좋아해요. 저는. 그래서 지역구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비례로 들어온 사람들이 엉뚱한 법을 만든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좀 많이 반대를 하고 결과적으로 수학적으로 보더라도 이 법에는 많은 허점이 있고 말도 안 되는 거다. 그래서 기존대로 가는 게 좋다. 그 내년 4 총선이 며칠이죠? 4.15죠? 4.15 총선인데 어차피 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진행될 수밖에 없겠죠. 뭐 헌법 소원에서 했는데 뭐 독일도 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4.15 총선 때 이걸 반대하는 그런 어떤 당이 있고 저같이 이거 하다가도 소수당도 하다 보니까 이거 오히려 손해다 이러면은 다시 바꾸지 않겠습니까? 또 이 연동형 50%가 30석 하는 것이 이번 선거만 이례적으로만 한다는 거니까 아마 바꿀 것 같아요. 바뀔 때는 합리적으로 계산 편하게 국민들 속이지 말고 원래대로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선거 연령제도가 18세로 줄었으니까 고3들이 투표를 하잖아요. 고3이 현재 제가 알기로는 40에서 50만이거든요.
근데 이 표가 다 가는 건 아니고요. 4월 15일이기 때문에 생일 지난 사람만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럼 한 3분의 1 정도만 되기 때문에 고3들이 다 하진 않는다. 하지만 어떤 고3 학교 현장에서 어떤 학생은 투표하고 어떤 학생은 투표 안 하고 학교 현장 말이 아니겠죠. 그래서 정말 국민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 밥그릇 지키기 위한 그런 선거제도, 국민을 속이는 선거제도, 그런 선거법은 앞으로는 없어야 되겠다라는 의미에서 오늘은 이 선거제도에서 잠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이해 다 되셨죠?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